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신조어, 우리 경제 성장률과 신조어가 어떻게 생겼을까? 네, 신조어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가 뭔지 일단 짚어볼 텐데,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신조어란 뭐죠, 부디? 새로 만들어진 단어 네. 용어 가운데 이제 표준어로 등재되지 않은 말을 가리킨대요. 그 100년 전에도 신조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100년 전에도 신조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왜 옛날에 고대 무슨 벽화 동굴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도 세대 차이는 있었다라는 것처럼 100년 전에도 그때도 그때 당시에 또 신조어는 있었고 참 언어라는 것도 신기한 것 같은데요. 1920년대 사전에 못보, 못걸이라는 신조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못보, 못걸 여기 답이 있습니다. 뭔지 설명해 주세요. 모던 보이, 못보가 모던 보이래요. 그러니까 모던 보이, 못보라는 거죠. 모던 보이, 못걸, 모던 걸. 모던 걸. 그러니까 1920년대니까 20년대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모던 그때 당시로서 좀 풍미했던 모던 보이, 모던 걸을 줄여서 못보, 못걸이라는 신조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경제 성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91년부터 2023년까지를 좀 보고요. 신조어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저희 뒤로 보이는 이 그래프는 뭔가 이렇게 많이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한데 이게 바로 부디 뭐죠? 경제 성장률이죠.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막 10% 넘어가게 성장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정말 뭐 3% 넘기기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만 우리가 중국이 막 그 10%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부러워했던 근데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중국도 요즘은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 어떤 국가는 성장률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네.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국에서 아마 개발도상국 요 시기에 성장률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와 진짜 부디 말처럼 10%대, 11%대 막 이렇게 성장을 놀랍게 했을 때가 있고요. 요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IMF 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2008년도 지나서 2009년. 그때도 있고 이 1997년, 8년 요쯤 크게 이제 IMF, 이렇게 IMF 떨어졌던 시기. 그리고 이때 경제 성장률이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5.7인데 여기는 5.1로 나왔네요. 네. 예. 마이너스 5%를 넘겨서 좀 하락했던 시기고 참 뭐랄까요? 참 열심히 달렸고 부침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죠. 좀 듭니다. 1990년에서 95년 동안 5년 동안에 우리나라 평균 국내 성장률이 10.5%예요. 평균 대단했죠. 90년부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이제 소비도 커졌던 이런 시기랍니다. 네. 자, 요때 그래서 뭐 신조어를 보면은 요건 신조어이면서 뭐 세대를 대표하는 얘기기도 한데 요때 이제 무슨 세대? X세대. X세대가 나오잖아요. X세대 저도 당연히 알고 많이 들어봤고 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왜 X세대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이전 세대의 문화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X. 나는 그런 거부한다. 그런 뜻이었네요. 저도 몰랐어요. 거부한다. 네. 그냥 X세대라 그래서 X세대인가 보다 했지. 그러니까요. 거부한다는 거구나. 그리고 정의할 수 없는 세대를 요 당시에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에서 95년에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해서 좀 향락을 추구하고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세대라는 뜻으로 통한다. 요때 이런 어떤 경제적 풍요 쪽에서 좀 많이 향락을 추구하고 이런 또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렌지족. 네. 강남에 거주하면서 호화스러운 소비 생활을 즐기는 20대 오렌지족. 많이 들었죠. 제가 요게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옛날 다큐 같은 것들 있어요. 옛날 그런 것들 이제 가끔 뭐 알고리즘으로 막 떠가지고 네. 눌러보면은 요때 이제 오렌지족을 조명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다큐가 옛날 프로가 있어요.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오렌지가 굉장히 수입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다 그쵸, 수입이죠. 수입 오렌지 그리고 뭔가 나긋나긋하고 향긋한 느낌이 나서 오렌지족으로 했대요. 어떤 느낌이 오시죠? 약간? 네. 어. 알 것 같아요. 그죠? 알 것 같죠?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또 어떤 신조어가 있나요? 그건 또 유명한 야타족. 야타! 그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를, 부모가 사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네. 가다가 길거리 헌팅을 하는 걸 이제 야타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타족도 사실은 오렌지족이죠. 오렌지족인데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승용차를 몰고 야타하는 족. 또 어떤 게 있나요? 낑깡족. 이건 뭐? 오렌지족이 아니면서 오렌지족처럼 행동하는 20대를 빗대어 말하는데 오렌지족의 약간 아닌데 어떤 오렌지족처럼 행동하는. 어. 그러니까 낑깡이 조그맣잖아요. 그 낑깡이 오렌지에 오렌지보다. 비하면. 그 색깔은 비슷한데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과소비 형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풍요 속에서 풍요. 어려움 모르고 자란 세대, 그래서 좀 과소비를 한다. 뭐 이런 형태, 세태를 꼬집는 그런 신조어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90년대 말로 이제 가봅니다. 아까 경제 성장률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IMF를 겪으면서 좀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실업과 구조 조정의 경제 타격이 좀 컸는데 이때 신조어들이 뭐가 있나요? 명태, 명예퇴직 다들 아시죠? 네. 동태는 한겨울에 퇴직하는 거 진짜 듣는데요.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춥다 진짜. 진짜. 이거 참. 네. 황태, 네. 황당한 퇴직. 그냥 갑자기 회사에서 그냥 쫓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말로 웃프다 진짜. 음. 너무 웃을 수만은 없어.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 조기, 네. 조기 퇴직. 전부 다 명태, 동태, 황태, 조기. 그러니까요. 야, 조기 퇴직이래요. 또 뭐 있어요? 38선. 네. 30대도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한다. 이때 나왔네. 사오정. 45세가 정년이래요. 사오정. 요즘 같으면 진짜 요즘 같은 세대에서도 빠른 건데 사오정은. 그렇죠. 네. 56도.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놈. 그만큼 참 이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구조조정 막 해서 경제도 안 좋고 했던. 그 이전에 뭐 오렌지족 이런 신조어와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달라진. 외환위기 느낌이. 이제 한파가 네. 불어닥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신조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취업난도 있었고 이제 이때부터 양극화가 더 좀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신조어가 있나요? 대박? 이게 이때 나온 얘기인가 봐요. 요즘은 사실 대박 났다. 네, 이거. 어떤 얘기도 그냥 좀 놀랄 때 감탄사로도 대박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 나왔군요. 사업에 성공하거나 큰 돈을 벌자. 대박을 대박이래요. 터뜨린다. 대박 터뜨린다. 네. 이게 2000년 초에 나왔구나.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이때 뭐 부자 되세요 이런 것도 이때 나오네요. 이건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행복한 맞아요. 부자 되세요. 지난번에 왜 광고 거기서도 나왔는데. 얘기하면서도 했는데 요때 이제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있었고요. 2000년대 초는 이제 외환위기 여파는 남아있지만 이제 희망 섞인 분위기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02년부터 이제 2003년 요때를 보면 이태백, 니트족, 캥거루족, 공시족 그리고 뭔가 약간 취업과 관련된 그러네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니트족은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요거는 사실 요즘도 잘 좀 모르겠는데 니트족? 많은데 캥거루족은 아시겠죠? 예. 캥거루처럼 부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캥거루.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공시족은 요즘도 뭐 당연히 많죠요. 공시족은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 다음에 요때 맞아요.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된장녀. 이때 뭐죠 이런 거? 허영심. 커피. 좀 비싼 커피 같은. 맞아.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맞아. 이런 얘기 되게 커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된장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뭐 약간 조금 비싼 커피 먹거나 이런 거에 대한
네. 한마디로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 엄친아라는 말도 이때 나왔군요. 예. 엄마 친구 아들. 엄친 딸도 있죠, 뭐. 엄친아, 그렇죠. 엄친 딸, 그렇죠? 공부 왜- 잘하고 성격 어. 좋고 인물 좋고. 왜 꼭 엄친아, 엄친 딸들은 그렇게 다 잘났는지, 그렇죠? 넘사벽, 넘기 힘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벽. 그러니까 이때 약간 좌절감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사정이 이제 좋은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막 갈라지기 시작한 이런 시기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000년대 말 보면은 2900, 요거 이태백하고 비슷한 말인데 20대 90%가 백수. 아, 이런 말도 있었어요? 어. 이구배. 장미족, 장기 미취업자, 3.1절, 31세 넘으면 취업 불가. 아, 슬프다. 별 얘기가 다 있네. 루저, 루저. 잉여인간. 아, 너무 근데 좀 말들이 독해지네요. 예. 암울한 경제 상황이 신조어로 좀 나타났고요. 자, 2011년부터 22년까지 좀 한 10년간 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즘도 쓰이는 얘기인데. 3포 세대. 네. 연애, 결혼, 출산폭. 요즘도 이게 지금 문제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신조어를 넘어서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우스푸어. 네.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해 무리한 경제 활동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 집은 가지고 있어도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뭐 대출도 많이 받고. 오포.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 그러니까 3포가 연애, 결혼, 출산이었는데 여기에 2개가 더 인간관계. 추가가 됐네요. 내 집까지. 내 집까지. 다 포기. 네. 혼밥. 혼밥. 혼자 밥을 먹는 거. 네. 요즘 많이 혼밥하는 뭐 사람 많다고 해요. 일상화가 됐고요. 단퇴. 단퇴는 뭐예요, 이거? 은퇴하지 못하고, 완전 은퇴는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반 정도는 한다. 어. 그러니까 뭐 생활비 같은 걸 벌어야 되니까 반퇴라고 하고요. 아, 이 말은 너무 슬픈데 헬조선. 그죠? 지역 플러스 조선. 네.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이제 신조어도 또 이때 등장했대요. 그게 뭐냐면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탕진잼 아십니까? 탕진잼. 전 처음 들어봤어요. 탕진은 아시죠? 돈을 탕진한다. 돈을 이제 그냥 생각 안 하고 앞을 생각 안 하고 막 써버리는 거에 대한 어떤 희열? 뭐 이런. 이게 돈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가 있든 간에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써서 없애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네. 욜로죠. 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그렇죠.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소확행. 같아요. 소확행은. 네. 요거는 뭐 아주 작은 거지만 맛있는 거 일 열심히 한 후에 하나씩 먹으면서 소확행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말에 뭐 캠핑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 좋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까지 한번 볼게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스.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를 쓴 인간.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리고 아까 욜로족이었잖아요. 욜드족이 있대요. 젊은 노인을 뜻한데요. 소비 문화의 새로운 세대로 등장. 주로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시니어 세대를 통칭한대. 욜드족. 소비 문화의 새로운 세대로 등장? 소비를 한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65세에서 75세는 예전에 비해 많이 젊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지. 근데 이제 이것도 양극화죠. 돈이 있으신 양극화. 분들도 있고 조금 없는 이제 사람도 없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어쨌든 소비 문화의 새로운 세대로 등장을 했다. 욜드족까지 좋습니다. 신조어 알아봤는데 뭔가 세태를 신조어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내주실까요? 그러니까 신조라는 게 어떻게 네. 보면 또 너무 하기도 하고 또 나쁜 네. 이런 뉘앙스를 주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신조어들이 어떤 우리 시대의 시대상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문화 사상 이런 것들 사회현상을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조어가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갑자기 요즘은 말을 자꾸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을 네.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줄여서 하는데
우리가 그 신조어가 자꾸 이제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뭐 그쵸.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글을 좀 올바로 잘 쓰는. 갑자기 그런- 한글사랑으로 결론이? 네, 그런 아. 좀 운동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오. 바람을 갖습니다. 부디의 어떤 참신한 결론. 네. 좋습니다. 한글을 사랑하자. 그렇죠. 표준어를 사랑하자. 좋습니다. 네.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사회 변화를 알 수 있는 신조어, 거기다가 한글 사랑까지 강조해 주신 결론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이었습니다.